10월 달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프로모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하고 슬리핑 마스크 프로모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엔자임 Q10하고 오메가3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는 이미 지난 그 제품 세미나,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서 이게 이제 이미 드러났는데,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하고 슬리핑 마스크 프로모션을 보니까 이 사진을 제가 그 따로 또 올려지질 않았네. 하여간 업차지가 살짝 들어가면 나오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하고 오메가3 프로모션이 각각인데, 오메가3 두 개를 구매하면 업차지 2만 원 했을 때 오메가3 하나가 더 나와요. 오메가3 프로모션은? 오메가3 프로모션이 2만 원 더하면 오메가3 하나가 더 나와. 오메가3 하나가 얼마지? 5만 3. 5만 3천 원? 네. 2만 원 더하면 하나가 더 나오고, 또 코엔자임 Q10 2만 원 더하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엔자임 Q10이랑 오메가3에 대한 강의를 그래서 이번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룹 스케줄에. 그리고 프로틴 크림하고 슬리핑하고 또 넣어놨었어요. 지금 저쪽 팀, 러시아 팀에는 이미 프로틴 크림하고 슬리핑 마스크를 각각에 한 명씩 다다음 주는 우리 세미나 랠리가 걸려 있으니까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해라 라고 시켜놨어요.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프로모션에 맞추어서, 신제품에 맞추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LOC를 아는 것도 좋아. 세제를 아는 것도 좋고 치약을 아는 것도 좋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부터 배우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다 놓치게 되고, 놓치다 보면 속도가 안 나요. 이제 프로모션 먼저 하는 거야. 그럼 프로모션을 먼저 하는, 교육을 시키는 이유, 먼저 알으라고 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쓰는 거겠죠.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야 되나? 나 갖다 팔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내가 발표를 하고 내가 알면 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사게 돼요.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사겠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걸 필요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되죠? 야, 이번에 프로모션 있어. 사. 라고 하게 돼요. 그건 강매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한두 개는 사줄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살까요? 사는 걸 넘어서 나를 피해요. 그래서 암해하는 것들은 맨날 사라고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프로모션 정보를 미리 알고 내가 오메가3에 대해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프로틴 마스크에 대해서, 그 프로틴 크림에 대해서, 슬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먼저 알아. 경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슬리핑 마스크를 가지고 발라주고 이야기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갖고 싶어. 그쵸? 갖고 싶어. 그러면은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중반이에요. 프로틴 크림이 먼저야. 그러면 지금 쓰다가 그때쯤 되면은 한 3분의 1 반쯤 쓰겠네요? 좋아져. 알잖아. 발랐을 때 어떤지. 좋아져. 그때 이제 이게, 야,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로모션이 있어. 금요일쯤 얘기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뭔데? 하나 사고 프로틴 크림 이렇게 사면 뭐가 이만큼 더 나와. 그래? 나 어차피 이거 지금 벌써 반 써가. 너무 좋다, 야. 이번에 사야겠네. 그러면은 프로틴 크림 하나 늘어나 버려요. 자, 프로틴 크림을 설명해 주면 돼. 그러면은 좋아하는 제품이 두 개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품을 늘리는 걸 그렇게 늘려야 돼요. 그래 놓고 프로틴 크림이랑 이게 그 프로모션에, 지금 이 프로모션에 나오는 거가, 여기 아직 안 떴죠? 내가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틴 크림 아까 나오는 미니 두 개랑 슬리핑 미니 두 개랑 강의 영상까지 다 올려놨는데
자, 비즈니스에서 이제 미리라는 개념이 그건데, 그럼 내가 미리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미리 하려면은 그거를 에너지가 있어야지 미리를 해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미리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닥쳐서 하게 되거든. 닥쳐서 하는 거 어떤 느낌이세요? 쫓기죠. 쫓겨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닥쳐. 내가 닥쳐서 했고 불안하기 때문에 쫓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닥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는 거고 전달할 때도 전달할 수 있는 스킬. 계속 말씀드렸던 스트라이크 존. 그 개념은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이게 내가 이제 소통,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돼서 그거를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안에다 이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리 주면 내가 편안하게 느껴요. 선택은 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선택을 폭을 넓혀주려면 나는 여러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B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채우고 또 C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채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A가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얘기한 적 없는데 또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표현력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한테 한 말이 얘한테 안 먹힌 거야. 어쩌면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다른 얘기로 들리게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연습 상대일 확률이 커요. 근데 그 연습 상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주위 가까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습 상대 짓을 해놔서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메이아들이 이상해졌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연습 상대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나. 또. 날 떠나지 못할 사람. 나를 떠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나를 떠나지 못할 사람은 누굴까? 사람. 남편. 남편. 남편 믿지 마. 떠날 수도 있어. 떠날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기분 더 나빠. 더 나빠. 더 나쁠 걸 각오할 수 있으면 남편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대부분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걸 봐. 그거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길 수 있으면 최고예요.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똑같죠. 사업 설명의 가장 기본 매뉴얼. 그리고 참, 남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저거요. 카메라? 네. 녹음 녹화요. 어저께도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며칠 전에 내가 크레임을 제기한 게 있어요. 어두운 느낌인 거 아느냐. 이 한마디에 흥분을 했어요. 그 새끼가 개새끼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하는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 생겨 있어요. 그 새끼가 깜냥이 안 된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녹음 녹화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정리하는 방법도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저한테 블로그를 다시 쓰겠다라고 한 지가 지금 2달이 돼가네요, 거의. 아직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녹음 녹화, 오늘도 누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추석 인사예요. 제가 답을 보내면서 인천에 언제 오십니까? 답이 없어요, 아직. 텍스트 확인 안 했네. 항상 했던 얘기 그거였어요. 제발 녹음 좀 해보세요. 그때는 녹화에 대한 게 없었어. 제가 제발 녹음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녹음 안 해. 녹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고찰이 안 돼요. 그럼 고찰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지지가 않아. 그리고 고찰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고찰 안 하는 이유 심플해요. 고통이야. 고통이야. 저 미팅 중입니다. 전화 드릴게요, 이따가. 네, 전화 드릴게요. 미팅 중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한 게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감정이 들어요? 내가 나를 보기에 싫어. 그럼 싫은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글을 쓰는 것도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생각이 엉켜. 그 두려워. 완벽하고 싶어. 안 돼. 근데 다 얘기하잖아요. 완벽은 없어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발전해 나가려면 내가 실수를 한 거를 듣고 올라서야지 발전을 해요. 실수한 걸 드러내야지 실수한 거 뭔지를 알아요. 발표를 해야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요. 시험을 봐야 뭘 틀린지를 알아.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가 틀린 거를 다음번에 안 틀려요. 공부 못하는 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틀렸어. 틀린 걸 몰라도 몰라서 또 틀린 걸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안 봐서 그럴까요? 그럼 왜 안 볼까? 볼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그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노느라고 바빠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방정식을 틀었다고 가정하자고요. 방정식의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기초부터 배우려니까 이 과정이들이 아씨 그때 할 걸. 그때 했으면 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끝내는 그 부분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봤을 때 내가 틀린 문제가 100개 중에서 60개가 틀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60개를 다 하려고 그래. 아, 내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는 100점 맞을 거야. 그러니까 60개를 다 봐. 60개를 다 보려고 하면은요, 이게 감이 올까? 안 와.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 하나씩을 잡아가야 돼요. 하나씩. 그런데 100개 중에 10개 틀린 애가 있어요. 다음번에 이렇게 목표가 100개 할 것 같아요? 100점일 것 같아요? 91점이에요. 92점이거나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발전을 해요. 내가 이만큼 모르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해놓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 나 이번 시험 공부 안 했잖아.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 아, 나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야. 나는 뭐 시험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시험 점수가 뭐 인생을 바꾸나? 이러고 또 짓하는 거죠. 비즈니스 똑같아요. 이번 달에 SP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뭐 쫑나요? 쫑 안 나요. 그죠? 서영수야님,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 Q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하늘이 두 쪽이 나요? 가슴은 아플 뿐이죠. 아, 다이아몬드 Q 안 들어가서 가슴이 아프구나. Q가 들어갈 레그가 있고? 없죠. 겨우 세 레그 살아있는데 무슨 Q를 들어가, 다이아몬드 Q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왜 아메이를 하느냐, why?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싶은 거. 근데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아메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야 나아질 것 같냐라는 거죠. 그냥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영수 리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야지 나아질 것 같아. 200만 원 이상. 웃기고 있네. 지금부터 나와지는 거.
본인의 삶이. 그러니까 200만 원이다. 내 삶. 아, 그래? 알았어. 은하사님. 700? 700만 원? 그러면은 뭐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그러는데 1, 200은 최소한 1, 200은 저축을 해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좀 저기 할 것 같아. 100만 원밖에 안 되겠구나 좀 쓰고 하려면. 자, 700 정도의 수입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핀이 되어야 되는지 혹시 감 오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달달이 하려면 다이아몬드 돼야지. 에메랄드가 5개의 레그 있는 에메랄드가 돼야지. 자, 7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차 보너스. 첫 번째, 이 직접 판매 후원 수당 기준으로 700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돼? 나 혼자 팔려면. 나 혼자 1인. 700만 원의 보너스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 3,500 이상. 3,500. 2천만 PB면은 내가 계산해줬잖아. 2천만 PB면 얼마의 수입이 생긴다고?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 2천만 PB. 아, 비비로 따지면 2천만 PB. 2천만이면 4천만 되고 4, 2, 8. 그 정도면 되겠네. 2천만 PB. 되게 몇 번을 계산해 줬는데 2천만 PB면 루비잖아요. 2천만 PB면 900만 원이에요. 미니멈. 900? 네, 900. 미니멈 900이에요. 그러면은 1,500만 PB면은요. PB면 미니멈 640만 원이에요. 1,500만 PB면. 그리고 1,200만 PB면 미니멈 480만 원이에요. 미니멈 바뀌어요. 그리고 1,000만 PB면 미니멈 370만 PB예요. 370만 원. 나 혼자 다 했을 정도. 네, 혼자 했을 때.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아니, 가능해. 네, 가능해. 가능해. 팔면 돼. 그럼 불가능하. 팔면 돼. 자, 팔면 되는데 그만큼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못한다고 하는 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혼자 1,000만 PB를 넘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내가 한 달에 7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해, 8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해. 그럼 밖에서는 그 가능해요? 영업 세일즈 아니고 불가능해요. 직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직장에서 풀 때려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얼마 받아? 300 얼마 받겠지. 300만 원 받으려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풀 약간 때려야 돼요. 그죠? 몸 아작나요? 그러니까 그 수입은 불가능한 수입이에요. 200만 원의 수입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판매하면 가능하긴 해.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죠? 그럼 팀을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10명의 팀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자고요. 10명이 2천만 PB를 한다. 10명이 열심히 팔아. 그래서 400만 PB씩 200만 PB씩 팔아. 10명이서 200만 PB씩 팔아.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PB. 2천만 PB면 생각을 해봐요. 10명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서 2천만 PB를 각각 200만 PB씩 해. 그럼 이거 몇 퍼센트죠? 9%. 맞죠? 9%. 9%의 비비로 환산하면 350만, 39, 27에 30만 원 정도씩. 2천만 PB 발생한 900만 원의 보너스에서 920만 원의 보너스에서 30만 원씩 10개 빼. 마이너스 300이네요. 그러면 보너스 얼마야? 600만 원. 나도 같이 파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안 팔았어. 10명에 파는 사람이야. 내가 없다고 가정한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은 600만 원. 10명이면. 그런데 10명으로 안 하고 5명으로 해볼까요? 5명으로 하면은요, 한 명당 얼마씩이죠? 네, 400.
400이면 15%예요. 400이 15%면 보너스가 얼마예요? 비비로 계산했을 때 보너스 100만 원이에요. 5명씩 1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92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얼마죠? 80만. 480만. 900에서 500. 920에서 500만 원 빼라고. 920에서 420. 네, 420. 420만 원 빼요. 자, 5명에 400만 PB씩 파는 사람을 내가 가리켜서 2천만 원 하면 420만 원. 10명에 200만 PB씩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2천만 PB를 하면 나한테 600만 원. 자, 어느 게 쉬워요? 내가 혼자 1000만 PB 파는 거, 10명을 해서 200만 PB 하는 거, 5명을 300만 PB 하는 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10명이 쉬워요? 마음 같아서 나 혼자 팔아버리는 게 편하지. 속은 편해요. 자, 10명이 쉬워요? 왜 10명이 쉽다고 느낄까요? PB가 작으니까. 각자 해야 되는 목이 작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작아요. 자, 그러면 내가 200만 PB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려면 내가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10명의 합산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2천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10명을 만들든 5명을 만들든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능력이 없어. 이걸 개발을 안 해. 안 하는데 이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이 다 달라. A의 특성이 다르고 B의 특성이 다르고. 그거 맞추지를 못해서 싸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몰라.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된대. 내가 그 6명의 각각의 타입들을 몰라요. 왜? 지금까지 내가 독불 장군으로 살았거든. 내가 맞다고 살았거든. 근데 다 다른데? 남편하고는 왜 싸우는 것 같은데? 자식하고는 왜 싸우는 것 같은데? 다 다른 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걸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포용을 왜 못할까? 내가 모르거든. 그래서 이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내가 1000만 PB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1000만 PB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안 모여질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모여지는 이유는 심플해요. 내가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능력이 뭐 때문에 필요한데? 각각의 사람들을 따로따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티스트리 잘하는 사람, 루트리 잘하는 사람, 퍼스널 잘하는 사람, 홈테크 잘하는 사람 원하지. 그럼 내가 먼저 그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뭐를 잘하는 사람, 뭐를 잘하는 사람, 뭐를 잘하는 사람 각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룹의 색깔이 다채로워져요.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다 잘해.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다 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의 색깔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지식. 넓은 지식? 넓은 지식이요? 입 다물어라고요.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거를 꺼낼 수 있게 내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넓은 마음, 넓은 지식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 색깔을 못 내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색깔 너무 강하죠.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죠. 저 게을러 사나요. 그래서 난 안 건드려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날 건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팀 봐봐요. 왜 저한테 다 오고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크게 두 가지로 보자고요. 하나는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요, 타의 투종을 불어해요, 전. 자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각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보여지는 모습 하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장애인으로 봐요. 각각의 장애인으로. 나는 그럼 어떤 장애인일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떤 장애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부족하잖아. 뭔가 부족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잖아. 그럼 나를 어떤 장애인으로 봐야 편할 것 같냐고. 선생님은? 네. 아니, 자기 스스로를. 집중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사람 바로 눈에 띄잖아요. 눈에 잘 띄어요. 저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액션이 안 나와서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거기 왜 와 있냐고.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안에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선다고요. 나서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걸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추대할 때는요, 완전 달라져요. 대부분은요, 남이 추대할 때 못 기다려요. 또 추대를 당할 만큼 실력이라든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야. 나도 그냥 관종인 거예요. 나는 관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병이거든. 그것도 장애인이거든.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저분들하고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게, 내가 현숙 씨한테도 표정 하나, 입꼬리 하나 올리는 것과 자꾸 뭐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신이체 일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하고 일을 할 때 나는 그들하고 일이 잘 될 줄 알았었어, 정말로. 아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거의 20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걔들을 굴리는데,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 아니, 머리가 있는, 눈이 말짱한, 사지가 말짱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밖에서 다른 직원들하고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야. 맨날 소리가 들려. 아줌마들 앉아 일하잖아요. 아줌마들이 씨발랑 개발랑 다 나와 막 빽빽거려. 근데 어떻게 빽빽거리는지 알아요? 자, 청각장애인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들리는 생각하고 지들끼리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씨발랑 개발랑 그러면서 빽빽거리면서. 그럼 얘네 안 들리잖아. 다 알아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표정, 눈빛, 제스처 다 알아요. 남의 욕을 한 것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럼 나는 그거를 또 다독여서 풀어야 돼. 근데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눈빛 이렇게 돌린 거 하나, 저 봐, 저 사람 나 욕하고 있다니까?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때문에 내가 2년간 스트레스 받았어. 2년간 어떻게든 간에 해보려고 했었어. 안 돼.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정신지체는 내가 했어. 싸워가면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청각장애인은 못 만들겠더라고. 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 때문에 문제야. 그럼 얘들이 장애인이야? 얘들이 장애인이야? 누가 장애인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둘 다 장애인이에요. 자기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과 자기 인지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느낌으로 보는 사람과 둘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청각장애인들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은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러고 봤다는 거지. 분명히 내 욕을 했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피해의식이 아니야.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울면서 아니 인상 쓰면서 칭찬을 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눈은 째려보면서 입은 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 거야. 결론은 다 장애인이야. 인정하자고요. 나도 장애인이라니까? 관종이라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 발전이 나와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게 정말로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인정해야 되냐고요. 이 수입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아니 막말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핀이 뭔지 아세요? 10명이면 이 사람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면은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 뭔지 아세요 이거? 수석. 트리플 다이아몬드야 이건. 6명부터 점수로 가잖아요. 6명부터 점수로 가요. 6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다 6개 다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아니야 이거. 바뀌었어 점수가. 10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면요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점수로 가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려요. 경제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려면 첫 번째, 내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 내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스폰서에게 집중하고 있냐예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누군가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집중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스폰서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집중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요. 나는 장애인이에요. 저분들하고 대화하는 심플한 방법 진짜 그거예요. 나는 저분들을 청각장애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하나까지 다 신경 써요. 지금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저께 건강상담할 때 마지막 상담을 할 때 너무 편했어요. 얘가 한국말을 알아듣네. 많이 알아듣네. 너무 편했어요. 막 온갖 예들을 다 들어가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펜도 안 썼어요. 설명했어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대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대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벙 하고 있었어요. 나타나도 벙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둘의 대화하는 걸 보고 있잖아. 분명히 대화가 잘 되고 있거든. 그리고 끝나자마자 나 그래서 뭐뭐 사야 된다고? 80만 원 사왔어요. 바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요. 진짜로 나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장애인이라고 그거를 인정하시려면요. 녹음 녹화해서 보시고요. 그걸 개발시키려면 쓰세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바꾸고 싶잖아. 더럽고 아니고 치사하잖아. 다이아몬드 돼봐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더럽고 아니고 치사해 다 다이아몬드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본사에서도 달라져요. 대우가. 완전 달라져요. 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비전 트립 호주 케언즈 가고 싶죠? 데드라인이 있어요. 스타트 데드라인이. 11월 달이에요. 12월 달부터 하면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11월 달이에요. 9, 10, 11월. 11월 달부터 스타트가 돼도 가요. 물론 점수가 그러니까 빡세긴 하죠. 근데 그렇게 빡세게 갈래요? 9월 달부터 갈래요. 그리고 9, 10, 11월 달에 QQQ 프로모션 있잖아요. Q 2번이면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고요. 사람이요. 10명이 10대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뭐를 해야 돼요? 커뮤니티예요. 제가 조건 걸었잖아요. 내 회원이어야 돼. 커뮤니티가 돼야 돼.
이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그랬더니 바로 굿모닝 챌린지 해야 돼? 라고 걸은 거야. 그럼 굿모닝 챌린지 조건이 뭐냐? 무조건 인바디 체크하고 나랑 상담한 후에.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무지 바쁜 거예요. 상담 계속 들어와서. 내 회원 아닌데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 애인이면 도와줘야겠지. 근데 내 성질 아시잖아요. 내 애인도 내 회원이 안 되고 나랑 비즈니스 같이 안 하면은요, 애인이 그거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이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화해하지? 아니요, 얄짤이 없는데요. 조건 하나 있어요. 지가 혼자 가입해서 지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넘어가면 그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안 도와줘. 지가 한번 고생해보라고 그래. 파운더스 플래티넘 평생 가도 못해요. 혼자 해서는. 무조건 팀이야. 근데 팀의 핵심은, 팀워크의 핵심은 팔로우쉽이에요. 팔로우쉽이 돼야지 리더십이 되는 거고, 리더십과 팔로우쉽이 되려면은 무조건 팔로우업이 돼야 돼요. 잡아봐요.